네, 한정원 캐스터와 함께 오늘의 시장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의 이슈는 뭡니까?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모처럼 좀 낙관론이 넘쳤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슈 인사이트에서도 4월 증시가 이제는 좀 꽃을 피우지 않을까 싶다라는 시장의 전망들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유가 급등이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림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오펙 플러스에서 다시 또 116만 배럴의 추가 감산이 깜짝 발표가 있었죠. 이 영향은 실제로 어느 정도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주말이었죠. 사우디를 필두로 이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자발적 감산을 단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자발적 감산은 지난 10월 오펙 플러스의 200만 배럴 감산 때와는 좀 다른데요. 이 생산 캐파 부족으로 쿼터보다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과반수 이상의 국가들은 제외하고 이 감산의 실익이 있는 국가들로만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한번 국가별로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가 50만 배럴로 가장 많고요. 그대로 이라크가 21만 정도, 그리고 UAE가 14만, 그리고 쿠웨이트와 카자흐스탄이 각각 7만 배럴, 12만 배럴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오펙 플러스의 200만 배럴 감산은 실제로는 85만 배럴의 감산 효과에 그쳤던 반면에 이번 116만 배럴 감산의 효과는 100만 배럴 가까이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로써 두 번의 감산 조치로 총 180만 배럴에서 190만 배럴에 가까운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월 러시아가 발표한 이 50만 배럴 감산까지 합해진다면 대략 총 230에서 240만 배럴의 감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감산 소식에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정유주들의 상승이 강했는데요. 이 장중 가장 강하게 올랐던 중앙에너비스가 다소 상승폭을 줄였고요. 대성산업이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6.7%의 상승, 중앙에너비스는 4%로 상승폭을 다소 줄였고요. S-오일과 흥구석유 모두 2%대 오름세를 지켜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감산 발표 이전에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월가 큰 손들은 정유주를 이미 매집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월가 큰 손들은 이미 유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이 정유주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지난달 28일이죠. 이 석유 회사 옥시덴탈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과 27일 이 이틀 동안 옥시덴탈의 주식 370만 주, 지분을 23.6%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억만장자 투자자죠. 이 쿠퍼맨 역시 정유주를 매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서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인데요. 어제 6% 넘게 올랐죠. 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도 4% 넘게 상승하면서 80달러를 좀 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좀 더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이면 100달러를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금융사들이 앞다퉈서 유가 전망을 상향하고 있는데요. 먼저 골드만삭스는 연말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90달러에서 95달러로 높여 잡았고 내년 말 전망치 역시 100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예상 밖의 하루 100만 배럴 수준 공급 감축이 1년가량 이어진다면 유가가 배럴당 20에서 25달러 정도로 오른다고 분석을 했고요. ANZ 그룹 역시 연말까지 국제 유가가 100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이어지는 이유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 대응할 미국의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5억 9,3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 중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한 뒤 아직 보충하지 못했죠. 그렇다고 미국 내 셰일가스 기업들을 압박해 증산하는 방안 역시 쉽지 않습니다. 셰일가스 업체들은 호황기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뒤 파산 도미노를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에 비해서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가격 결정력이 상당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처럼 100%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뉴스인데요. 이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 계속될 경우에 인플레이션 걱정도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가 상승이 대체로 둔화세에 접어들었던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최우선 초점을 맞춰온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들로서는 이 부담이 더욱 커진 셈이라고 C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발
자발적 감산의 결과로 올해 내내 유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고 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금리 인상 스탠스를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감산 조치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먼저 이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유가 급등의 인플레 싸움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의 재무장관 역시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유가 우려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올리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는 이 변동성이 높은 유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이기 때문인데요. 이 석유 중개회사 PVM의 타마스 바르가는 CNBC의 일반 물가지표는 기존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여나가는 현재의 경로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근원 물가지수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또 하나의 이슈로 또 부각이 됐습니다. 한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